잠시 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해 입국과 동시에 체포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광주를 찾게 된 건데요.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일가에서 나오는 첫 사죄라며 5.18 진상 규명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분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전우원 씨 곧 5.18 피해자들을 만나고요. 그렇죠. 유가족들 이렇게 좀 사죄도 할 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우원 씨라는 분이 나오셨고 예, 그렇죠. 그리고 SNS를 통해 몇몇 폭로들을 하면서 미디어에서 좀 접하게 됐는데 예. 지금 전우원 씨가 나오고 지금까지 행보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전우원 씨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된 첫 계기는 이제 지난 3월 13일에 SNS에 그 주변 사람과 자기를 일가족에 대해서 폭로를 시작하면서인데요. 그랬었죠. 그리고 3월 15일부터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폭로를 이어갔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장면이 생방송으로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무리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입국하겠다. 입국해서는 또 처벌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자진 입국을 한 것이 지난 화요일 새벽이고 화요일 새벽에 입국했을 때 이제 경찰에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틀간 수사를 하다가 수요일 저녁 때 전 씨를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씨는 석방되자마자 바로 광주에 내려가서 이제 그 광주 쪽의 5.18 유족이나 그런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행보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시간을 돌려서 먼저 이제 입국과 동시에 예. 체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마약 투약 혐의인데요.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경찰 입장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전우원 씨를 체포했던 제일 큰 이유는 예. 전우원 씨가 생방송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생생하게 공개된 것이 국민적으로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정부가 마약 사범에 대해서 좀 강경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사인을 줄 것이 좀 우려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 씨를 체포했던 것인데 체포하고 나서 보니까 국민 여론이 뭐 경찰 쪽에 좀 우호적이지 않았던 거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그 전날 그 탤런트 유아인 씨가 그 전 씨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중한 마약 사범으로 그 수사를 받았는데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고 바로 석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전우원 씨는 자진 입국한 사람을 체포하니까 이것이 상대적으로 뭔가 유아인 씨를 좀 유명 연예인이라고 좀 봐주고 그리고 전 씨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혹독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여론이 좀 생겼고 거기에 더해서 이 전 씨가 5.18 사과 때문에 광주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고 체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대로 뭐 전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그것 자체도 욕을 먹지만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라도 되면은 좀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전 씨를 석방해서 불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예, 들었거든요. 이게 양성이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까요? 큰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약 간이 검사라는 것은 어차피 그 음성인지 양성인지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한 70~8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전 씨가 투약했던 마약 중에 일부는 신종 마약이어서 간이 시약에서는 체크가 안 되는 마약들이 있거든요. 이게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던 걸 자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이 시약 결과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는 전 씨 신병 처리에는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나중에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서 양성이 나와도 구속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해볼 양성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속을 하지는 않고요. 전원 씨를 조사했는데 투약의 그 기간이라든가 그 분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만약에 뭐 마약을 그동안에 혹시 밀수도 하고 뭐 그런 그 매매를 한 게 있다. 그런 게 좀
범죄 사실이 크게 밝혀지면은 뭐 구속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구속을 유지할 겁니다. 불구속이 되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광주에서 오늘 이제 관련 단체들이 전 씨를 맞이했고요. 이전에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과를 하게 될 예정인데 글쎄요 보시기에 오늘 이 자리가 5.18 진상규명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전우원 씨는 1996년생입니다. 광주 5.18이 일어나고 나서 16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그 5.18에 대해서 직접 아는 건 당연히 없고, 네. 그리고 전 씨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기준으로 보더라도 5.18 발생 20년이 훨씬 지난 시기란 말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뭔가 아는 내용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것을 알기에는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전 씨의 진술만으로 5.18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계기가 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데 다만 이제 광주에서도 기대하시는 것처럼 전우원 씨가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중에 최초로 사과를 한 것을 계기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내가 아는 진상은 이렇다고 밝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저 5.18의 진상이 좀 더 밝혀질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예. 마약을 투약한 장소는 미국이에요. 예, 근데 예. 대한민국 국적자이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처벌 수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관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예. 우리나라 형법의 기본 원칙은 속인주의에다가 보충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데 일단 내국인의 국외범은 우리가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갖고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사상 처벌 문제는 전혀 없는데 처벌 수위에 대해서 볼 때는 일단 전 씨가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걸 전제로 두고서 본다면은 네. 단순 마약 투약 사범이기만 한 경우에는 예. 네. 마약의 투약 기간하고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양이 많고 투약을 길게 했어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됐다가 1심 내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도가 많이 있고요. 그냥 단순 투약인 경우에는 그 마약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벌금형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벌금형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보도된 것이 전부라면은 그 전제로는 1심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집행유예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예, 그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한국과 미국 중에서 형량 높은 곳에서 받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예,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선택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형량들은 좀 어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까? 일단 전 씨 그 얘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한 얘기라서 좀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우원 씨가 한국하고 미국 중에서 어디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택할 권한은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 예. 일단은 현재는 우리나라에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전우원 씨가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씨가 미국에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역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 처벌과 별개로 새롭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서 형량이 약간 좀 이제 고려는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좀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문제는 전우원 씨가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미국이 비자를 발급 안 해주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전 씨는 국내에서만 처벌을 받고 미국에선 처벌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오늘 5.18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인데요. 어떤 발언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장
에서의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해서 바로 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우원 씨는 이제 광주를 방문한 목적, 그리고 오늘 이제 본인의 심경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의 오디오가 좀 정리가 되면 바로 이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우원 씨 발언이 있을 거고요.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 회장, 그리고 고교생 시민군 고 문재학 열사의 모친이시죠. 김길자 여사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태수 씨, 총상 부상을 입으셨던 김태수 씨, 그리고 피해자 김관 씨 등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들과 만남을 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는 전우원 씨 5.18 묘역을 참배하게 됩니다. 직접 5.18 기념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기념공원에서의 추모 승화 공간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또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묘역을 참배하는 것, 전두환 일가 구성원이 이렇게 묘역을 참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제 곧 자신의 심경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이 면담이 진행된 뒤에는 이제 취재진과의 질의 답변 시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저희가 좀 주목되는데요.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돼서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많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음이 그분들에겐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죄송하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저의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한 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나라가 정말 오랫동안 아픔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부 독재까지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군부 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들, 영웅이고 정말 저희 나라의 빛이고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더 고통에 있게 하고
그 아픔을 더 깊게 하였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네,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추악한 죄인에게 기회를 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일찍 사과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 뭐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저희 함께 들으셨습니다. 좀 어떤 부분 좀 눈여겨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저 전우원 씨가 그 사과한 것 중에서 제일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의 총 책임자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 전우원 씨가 인정을 한 것인데 예. 그 전우원 씨 입장에서 인정한 것이 이렇게 법률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볼 때 본인이 이렇게 느껴왔다 네. 그런 심정을 토로한 것이지 이게 이 전우원 씨가 인정을 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진짜 5.18의 발포 명령의 총 책임자라는 게 확정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자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주에서 또 기대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더 그 진상이 더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이 전우원 씨의 뭐 사과 발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상징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그 계기가 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예. 그 전두환 씨 일가의 가족으로서의 그렇죠.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한 거다라고 그렇죠. 보여지는 도의적인 부분이죠.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 앞서 예.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다면 뭐 어떤 수사의 뭐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진 일단 않겠습니까? 그게 계좌 추적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건이 일단 존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계좌 추적 압수수색영장이 나와야지 이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그 이제 사건인데 그 뭐 비자금 은닉 관련해서 네. 그렇죠. 업무방해 또는 뭐 강제집행 멘탈 그런 식으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일단 첫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우원 씨 얘기 정도만 가지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습니다. 그 법원에서 이 정도는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정말로 압수수색을 원한다면은 전우원 씨 스스로 자신의 계좌를 이렇게 계좌 거래 내역을 전부 내놓은 다음에 예. 이걸 통해서 그 앞에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걸 확인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뭐 의문이 돼서 아직까지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이 정도는 못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럼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진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예. 어떠한 조건들이나 어떤 상황,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예. 그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2001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예. 그때 은닉을 했다 하더라도 시효는 2008년이면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미 15년 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계좌 추적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외에 업무방해라는 거는 제가 뭐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엔 적용될 수 없는 죄명이고 강제집행 면탈 같은 경우를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추징을 면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은 강제집행 면탈은 채무자가 면탈하는 것인데 채무자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강제집행 면탈죄를 수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가족들이 뭐 방조를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고요. 법률 구성이. 따라서 압수수색을 하긴 어려운데 만에 하나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계좌의 흐름이 나와서 그 계좌 추적 결과 어떤 전우원 씨의 생활비 같은 것이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회사에 들어왔다. 예.
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돈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는 또 밝힐 수 없고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 연관이 된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럼 그런 것들 너무 오래 지났죠. 전우원 씨가 이렇게 증언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이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것하고는 그게 출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밝힐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그 조금 전에 당사자가 이제 사망한 부분도 좀 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예. 실제로 그 당사자가 사망해도 이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법안이 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좀 상황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률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불소급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유효한 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 현재 법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난 후에 다시 지금의 문제를 처벌한다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예. 과거의 나를 처벌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예. 법의 제일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은 위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소급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예. 한다는 순간 위헌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이건 거의 위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전두환 씨의 무기징역 추징금 2천억 선고된 것 중에서 42%가 미납된 상황이고 예. 그 미납이 된 상황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손자가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렇게 쓰고 있다.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42% 922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려운 겁니까?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 추징이라는 것은 이제 몰수를 해야 되는데 몰수할 돈이 없을 때 추징을 하는 것인데 이 추징이라는 것 자체가 전액 환수가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범죄의 수익을 이제 몰수한다는 것인데 몰수형이라는 건 이미 그 돈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 물건이 없어지니까 네. 그 대신에 돈을 재산에서 추징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처분해 버렸으면 당사자의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추징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추징을 전액 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추징은 시효가 지나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씨의 아들이 있고 이 예. 전우원 씨의 아버지인 예. 전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우원 씨의 이제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예. 문제를 좀 삼고 예.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문제 삼는다면 이것 또한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법률적으로 볼 때는 전우원 씨의 그 마약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진술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네. 그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데 네. 환각 상태에서 한 진술의 경우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각 상태에서는 본인이 현실과 환상을 착각을 하거든요. 혼동을 네. 해서 네. 실제로 있지 않고 자기가 꿈꿨던 일인데 그걸 실제 겪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네. 전우원 씨의 말이 증거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 다만 그 진술에 대해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 네. 이 사실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줄 수 있겠지만은 현 상태에서 전우원 씨의 진술은 대부분은 좀 일단은 마약 중독 상태에서 한 환각 상태의 진술인 만큼 예. 그렇게 크게 신빙성을 두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전우환 씨는 병원 서류 막 공개하고 정신 상태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해명이 딱히 되는 건 글쎄 아닙니까? 그거는 좀 알 수 없는 게 전우원 예. 씨가 뭐 병원 서류 공개한 것은 내가 마약 중독이 아니다라고 공개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신과 치료를 예, 받고 예. 완치됐다고 공개한 것이 이건 정신과의 문제고요. 마약 마약으로 인한 중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전원 씨가 자신이 마약 중독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이번이 유일한 투약이 아니고 그 전에도 투약이 있었던 얘기고 예, 예. 그렇다면 그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진술에 영향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전우원 씨가 예. 가족들뿐 아니라 지인들에 대해서도 범죄에 예, 예. 관련한 것들을 좀 폭로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군에서 현역으로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예. 이게 이렇습니다. 그 전원 씨가 그 군 뭐 장교 2명하고 예. 같이 마약 투약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물증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교들에 대해서 두발 검사,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같은 거 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음성이 나온다면은 예.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두발이라는 것이 네. 그 그렇죠. 머리 길이에 시간이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얼마 흐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장교의 평균적인 두발 길이를 볼 때는 사람에 따라 좀 개인차는 있지만은 길어도 6개월 아니면 뭐 한 3, 4개월 정도 이전 거는 나올 수 있어도 그 전에 거는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제 부인하고 그다음에 전우원 씨는 다른 걸 증거를 내놓고 자기 진술밖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마약 지금 상황이라면 마약을 한 증거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함께 투약을 한 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약을 서로 하기로 한 뭐 메시지라든가 그런 네네. 것들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전우원 씨의 진술만으로 그 장교들을 처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또 하나 이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어쨌든 이제 신상 예, 예. 부분을 좀 공개한 예. 것을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또 문제가 생길 보통 수 이제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민간인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형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 공공기관이 업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로 흘렸을 때 그런 것들이 처벌 대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거든요. 네. 따라서 전우원 씨가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전우원 씨가 폭로한 것이 허위이고 그 허위 사실을 폭로해서 그 사람들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우원 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 5.18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고요. 민주묘지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무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